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고 조선은 그야말로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개전 20일 만에 한양이 뚫렸고 왕은 도성을 버리고 저 북쪽 끝까지 도망쳤으니까요.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계획은 아주 완벽해 보였습니다. 육군은 평양을 넘어 명나라까지 진격한다. 근데 여기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급이었죠. 파죽 지세로 올라가는 16만 대군을 먹여 살리려면 배를 타고 남해를 돌아 반드시 서해로 진출해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도요토미의 이 완벽한 시나리오, 딱 한 사람 때문에 박살이 납니다. 바다로 오는 적은 바다에서 막는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거기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사활을 걸고 덤비는 일본군을 상대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하게 승리했던 날.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 바다의 전설적인 기록입니다. 당시 일본 수군을 이끌던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용인 전투에서 단 1500명으로 조선군 5만 명을 갈아버린 그야말로 육지전의 괴물이었거든요. 다수의 전쟁 경험을 쌓으며 인정받는 사무라이라 자부했던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5만 대군도 내 발 아래 무릎 꿇었는데 이순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와키자카는 정예 함대 73척을 이끌고 거제도와 통영 사이 견내량의 진을 칩니다. 여기는 물길도 좁고 암초가 많아서 판옥선 같은 조선의 큰 배들이 움직이기엔 최악인 장소죠. 이순신 장군은 불리한 조건임을 인지하고 작전을 세웁니다. 놈들을 넓은 바다,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낸다. 전투 당일 판옥선 5척이 좁은 견내량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유인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었죠. 일본의 주력 함선 세키분해는 작고 날렵해서 우리 판옥선보다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따라잡혀 수백 명의 일본군이 칼을 들고 배 위로 뛰어오를 상황이었죠. 놈들이 코앞까지 따라왔다. 노를 저어라. 젖 먹던 힘까지 써라. 유인부대는 적의 조총 탄알이 빗발치는 거리에서 잡힐 듯 말 듯 피말리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와키자카는 신이 났죠. 눈앞에 조선 배들이 죽기 살기로 도망치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군, 저놈들의 뒤를 밟아라. 돛을 다 펴고 속도를 높여라. 그렇게 일본 함대 73척은 조선 수군이 파놓은 무덤,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빨려 들어옵니다. 추격전 끝에 넓은 바다에 다다르자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에서 깃발이 올라갑니다. 정군, 뱃머리를 돌려라. 그 순간 죽어라. 도망치던 판옥선들이 거짓말처럼 급제동을 걸고 배를 돌립니다. 동시에 섬 뒤에 매복해 있던 주력 함대 50여 척이 양옆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마치 거대한 학이 날개를 펼쳐 먹이를 감싸듯 바다 위에 거대한 U자 형태의 성벽이 세워진 겁니다. 그 전설의 하객진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독 안에 든 쥐가 된 73척의 일본 함대. 와키자카가 함정이다. 배를 돌려라.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발포하라. 사방을 에워싼 50여 척의 판옥선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조선의 모든 화력이 그 좁은 포위망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조선의 배는 재장전하는 5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전후좌우의 적포를 쉴 새 없이 쏘아댔죠. 이미 대형이 무너져 압이 교환이 된 적진 속으로 거북선이 파고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일본 배들을 들이받아 수장시키는 확인 사살이었죠. 일본군이 자랑하던 조총, 백병전, 접근조차 못하고 막고만 있는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날 한산도 앞바다는 전투 현장이 아니라 거대한 불바다이자 도살장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 정예 함대 73척 중 59척이 격침되거나 납포됐습니다. 반면 우리 조선 수군의 피해는 전사자 단 3명.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죠. 그토록 위풍당당했던 괴물 와키자카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를 버리고 가까운 무인도로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쫓아 죽이지 않고 그냥 섬 주변을 봉쇄해버렸는데요. 결국 긍지 높던 사무라이 와키자카는 13일 동안 소나무, 꽃가루와 바위에 붙은 생미역을 뜯어먹으며 짐승처럼 버텨야 했습니다. 이때의 치욕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는지 지금도 와키자카 가문의 후손들은 한산대첩 날이 되면 그날의 치욕을 잊지 말자며
미역만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군에 굴욕적인 명령을 내리죠. 앞으로 조선 수군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보이면 그냥 도망쳐라. 사실상 해상전에서의 완패를 인정한 겁니다. 보급로가 끊긴 일본군은 더 이상 북진할 수 없었고 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나라가 왕조차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절망의 시간. 조선을 구한건 바다를 내어줄 순 없다는 한 장수의 고독한 결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산도 대첩, 그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